오늘은 면접에 대한 특강입니다. 제가 이 면접에 관해서 이제 특강을 시작한 것은 원래는 영어로 하는 면접을 서울대학에서 가르칠 때부터 이제 했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외국에 외국 기업을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도 유학 가는 친구들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영어로 인터뷰를 잘할까. 그래서 요 특강은 요 강의는 제가 한양대학으로 이제 옮긴 다음에도 서울대에서 특별히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몇 학기 특강을 좀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영어로 하는 면접에 관한 거였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우리말로 제가 다 바꿔서 이제 우리가 면접할 때 뭐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면접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책임자를 하다 보면은 중요한 사람들 뽑을 때 이제 같이 뭐 호기심도 가고 또 같이 가서 평가를 해주는, 그래서 면접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 경험으로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의 면접을 보면은 준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면접이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패들렛에다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이제 써주신 걸 보면은 면접 열쇠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또 노크다, 노크를 하는 거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설레임이다,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순간이다, 징검다리다, 공감이다, 테트리스다, 맞는 것을 찾는 것이다.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소개이다, 네. 소통이다. 네. 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득의 과정이다. 좋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건 설득의 과정이죠. 네. 네, 시험이다, 소통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면접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면접이라는 것은 서로 잘 맞는 상대를 찾기 위한 비즈니스 미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잘 맞고 회사하고 잘 맞고 또 회사에 와서 기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또 가장 좋은, 뭐 회사가 여기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자기한테 맞는 그런 조직을 선택하기 위한 서로의 비즈니스 미팅이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채용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춰서 면접을 본 지원자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이거는 시험이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은 서로 고르는 그런 비즈니스 미팅이다. 왜 그러냐면은 나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면접장에 오면은 정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면접을 참 여러 번 봤는데 부장급을 뽑는데도 이렇게 떨면서 들어오는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할 거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력서 상으로는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떨어 가지고 얘기를 못 하면은,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도 문제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잠깐만, 그렇게 긴장하시면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받아 가지고 이제 다시 면접장 와서 이제 마시면서 잠깐 좀 이렇게 몇 마디 해 줬더니 그다음에 좀 이 긴장이 좀 안정이 돼 가지고 결국 인제 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자신이 있으면은 이거 사람 뽑는 데서 이거 딱 보면은 여러 사람 보잖아요, 어차피. 근데 누가 가장 자신이 있고 친화력이 있게 얘기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걸 조리 있게 얘기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자신감이 참 중요하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경청과 설득이죠. 이것은 뭐 면접이라는 것은 설득 활동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 정리를 참 잘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는 기본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신감과 경청과 설득, 생각 정리까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은 준비를 해야 되죠. 당연히. 면접 준비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좀 준비는, 왜냐하면 이건 미리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좀 미리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실습을 꼭 해보라고 그럽니다. 실습을 학생들을 시켜보니까 처음에 안 하고 실습 안 하고 이렇게 한 거하고 한 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하라고 그러면은 한 거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해보라고 그러면은 달라요 이게. 한 번 해본 거, 두 번 해본, 세 번 해본 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습이.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새로운 면접 방법, 특히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 방법이 또 중요해져서 거기에 관해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본인을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평정심을 갖고 좀 자신 있게 면접에 임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말씀을 거기다 나눠 주시고요. 요거를 거기 각자 기록을 좀 팀별로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자, 다시 제가 소회실로 가겠습니다. 이제 호흡에 관한 걸 좀 하셨네요. 호흡에 관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준비를 충분히 하는 거. 준비를 하는데 특히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교육할 때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거를 우리가 하죠. 엘리베이터 피치. 그거는 가령 CEO하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CEO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때 한 1분 사이에 하는 핵심을 다 전달할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거. 요게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합니다. 스피치라고 하지만은 피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자기네들이 그 이제 자금을 갖다 지원을 받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엘리베이터 피치를 잘 하라고 이렇게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하면은 그 사례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1분 정도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해놓으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자신감은 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호흡에 관한 얘기들 좀 많이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친근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준비하는 거 그런 것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면접에서 자신감 갖는 것 중에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면접장에 있을 때 대기할 때 어떤 자세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면접할 때 가장 보통 이렇게 면접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이렇게 움츠려져 있어요.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어깨를 활짝 펴고 그리고 약간 시선을 위로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제일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정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정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움츠려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보니까 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몇백 명 되는 사람들 앞에서 뭐 아니면 CEO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좀 약간 떨리죠. 아무래도. 그럴 때 이제 대기실에 앉아서 일부러 이렇게 아주 자신 있는 태도로 어깨를 펴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으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오늘 하는 얘기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나는 오늘 잘할 거야. 이런 자세를 갖는데 그게 사실은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해 준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거 외에 이제 평정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 복식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물론 했습니다. 요것도 필요해요. 요것도 긴장을 푸는데 필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앉아서 대기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것을 씁니다. 저도 그것을 쓰고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보는 지원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면접관의 그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일단 첫 번째는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 컨택.
네, 우리나라는 아이 컨택을 너무 하면은 또 좀 시건방지게 보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눈보다 밑에를 쳐다보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아이 컨택이죠. 두 번째로는 물론 이해를 하면은 미소를 지면서 끄덕여 주는 거, 이해했다.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게 자기가 이해를 못했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질문을 확인해 보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엉뚱한 대답을 할 바에는 정확하게 확인 질문을 해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경청은 당연한 건데 이제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설득의 부분입니다. 설득. 면접이라는 거는 나를 셀링하기 위한 겁니다. 나를 셀링해서 나를 선택해 달라고 설득하기 위한 건데 설득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납득시켜서 상대방이 행동의 변화를 초래하는 건데 여기서는 면접에서는 나를 선택하게 하려는 것이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설득하는데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품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품성, 그래서 이토스. 네. 두 번째로는 감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감성, 교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성.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설득을 할 때 거꾸로 해요. 논리적인 얘기부터 하려고 그래요. 논리적인 얘기부터. 근데 여기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먼저 품성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 이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짧은 시간에 품성을. 근데 이것은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런 데다가 좀 쓸 수는 있죠. 자신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이 품성이나 여기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감성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근데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 짧은 순간인데 확실히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교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 거꾸로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논리적인 것보다 이미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설득을 할까? 네. 일단 품성에 관해서는 상대방의 신뢰를 어떻게 쌓게 해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감성, 이제 저걸 할 때 어떤 감성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논리적인 거죠. 이성적인 건 논리적인 것으로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할 건가.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령 어디에 지원을 한다. 아니면은 지원을 준비시켜준다. 학생들을 준비시켜준다고 할 때 요거에 입각해서 어떻게 준비를 시킬까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같이 모아 주시죠. 이것도. 자, 여기 여러 가지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선택할 때도 브랜드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깊이 검토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적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얘기하는 품성은 바로 그 신뢰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신뢰를 어떻게 주느냐? 이 부분은 처음에 얼마나 좀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또 이제 뭐 목소리도 그래요. 목소리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뭔가 자신 신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저희가 보통 한 자리에 사람 뽑을 때 최종적으로 3명 정도는 인터뷰를 봅니다. 그럼 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 보면은 차이가 확 나타나요. 의외로. 물론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얼마나 이 사람이 자신감 가지고 그다음에 신뢰하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이야기거리가 확실하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거는 호감 주는 거. 그래서 요새는 물론
뭐 너무 심해가지고 뭐 성형수술까지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음. 여간에 이 신뢰와 호감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 이 면접관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은 그게 또 있어요. 그죠? 그런 감성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나서 자기가 생각한 거를 또 명확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이런 것이 설득에 이제 가장 중요하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준비를 세 번째 것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준비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토스, 페이토스까지 같이 한번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한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생각 정리를 이거는 좀 훈련을 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이걸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고 저하고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라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항상 훈련이 돼 있는 게 좋은데 생각 정리의 가장 기본은 우리가 뭐 다 아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그죠? 서론은 이제 처음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본론을 얘기를 하고 다시 결론을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게 서론, 본론, 결론이죠.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면접이나 이런 데서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는 매직 3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 생각 정리하는 기법에는 트라이앵글 기법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트라이앵글 기법, 삼각형 기법이죠. 이 삼각형은 서로 연관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 세 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뭘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질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몇 가지 이제 자기 업무 리스트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세 개를 골라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할 때도 그렇게 해요.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 세 가지는 뭘까요? 뭐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는 세 가지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때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뭐 세 가지로 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죠. 주변에서 찾아보시면은 세 가지로 정리되는 것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여드릴 것도 있는데 지금 내가 좀 준비를 안 했는데 모든 걸 세 가지로 정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게 굉장히 좋은 기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세 가지까지는 대부분 다 기억을 해요. 음. 세 가지까지는. 그래서 세 가지를 할 때 특히 이제 면접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나의 강점 세 가지는 무엇인가? 요거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강점은 세 가지 이상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세 가지를 꼽아야 되냐? 내가 어플라이하는 그 잡에 관련된 강점 세 가지를 꼽으라는 겁니다. 내가 강점을 5가지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 어플라이하는 그 업무하고 직접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한 강점 세 가지를 골라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또 자기 희망이라는 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를 보기 때문에 자기 소개를 하라고 그럴 때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요. 특히 면접 준비 안 해본 친구들은 그렇게 해요.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일을 잘할 거냐. 이게 우선 관심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아주 강조를 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얘기하는 거. 사실은 강의도 그래요. 강의도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은 그거는 우수한 강사가 못 되죠. 자, 답변하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사례를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사례를 얘기하라고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대답한 것이 구체적으로 경험을 한 거냐 아니냐를 알기 위해서
사례를 얘기하려는데 사례를 얘기할 때 이 스타 모델에 맞추면 돼요. 어떤 상황이었어? 그 시츄에이션.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을 맡았었는데 태스크. 거기서 어떻게 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액션. 그다음에 R은 이제 리절트가 어땠다, 성과가 어땠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상황이었어, 어떤 문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내가 맡은 일은 이거였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가지고 액션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라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스타 모델이라는 것을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답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는 요약을 잘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면접 절차를 회사 입장에서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또 준비하는 사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면접하기 전에는 면접관들이 준비를 합니다. 예, 준비를 하는데 일단 누가 참여할 건지를 결정하고요. 면접에. 예,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 대기업들도 그냥 신입사원을 일괄 모집하는 거를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면접관들은 정해지면은 이력서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 항목이 있는데 평가 항목 중에서 특별히 우리 신경 써야 될 걸 다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역할을 나눌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하고 뭐 저희가 보통 그 면접을 하게 되면은 그 담당 부서에서 업무 이제 책임자가 오고 인사 쪽에 책임자가 올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럼 각자 역할을 이제 나눠서 질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 지침을 갖다 확인시키는데 이 면접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판단의 오류를 줄이라는 겁니다. 판단의 오류. 판단의 오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뭐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한테 호감이 갈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든지 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호감이 갈 수 있는데 그걸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면접이 시작되면은 먼저 지원자가 오면은 이렇게 같이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서 서로 소개를 해요. 면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구다라고 이제 소개를 우리가 합니다. 우리 또 하고 절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어플라이한 것이 이 업무가 맞느냐 이제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대로 질의응답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무리를 할 때 이제 지원자한테 이렇게 시간 내줘서 면접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표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질문자한테 질문을 해요. 혹시 우리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느냐 이렇게 저는 이걸 꼭 해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의외로 봉급에 관심들이 많아요. 봉급에. 그래서 봉급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의도한 거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봉급은 나중에 이제 선발이 되면은 어차피 HR 쪽 사람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를 준비하면 좋을지 이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판가름이 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질문하는 거에서 판가름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질문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관심 사항과 어떤 정도의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걸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외로.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이 끝나면은 모여서 이제 서로 평가를 하죠. 평가가 딱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세 사람 정도 보면은 이 사람이 제일 낫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면은 그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예시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이. 나는 이 사람이 더 좋다고 보는 이유. 이제 합의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인사 쪽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밟죠. 의외로 이제 나중에 의견이 좀 달라졌을 때 여러 가지 의견 취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교육 책임자를 뽑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현지에서 현지 HR 책임자가 한 3명 정도를 추려요. 일단 쭉 저걸 받으면서 여러 군데서 받죠. 물론 헤드헌터한테서도 받고. 그래서 3명 정도 추리면은 그 3명을 제가 이제 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을 선발을 해요. 그런데 한 명은 경력이 12년인데 6개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거기는 인사 책임자한테 왜 이런 애를 갖다가 최종 저기를 넣냐 그랬더니 와서 인터뷰해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진짜 인터뷰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20분 만에 그냥 채용하기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내 속으로는. 왜냐하면은 딱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그 6개 회사를 다녔는데 6개 회사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성격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20분 만에 결정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고 끝내고서 그 친구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는 정말 잘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올 때 자기가 패키지도 낮춰서 왔어요. 원래는 저희가 차하고 기사까지도 있다가 우리 회사 와서는 그걸 이제 못 주니까 그걸 포기하고 또 왔는데 현재는 굉장히 큰 외국 기업, 듀폰이 아닌 더 큰 외국 기업의 총괄 부사장으로까지 중국에 이렇게 돼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에 가면 이 친구가 저한테 차도 보내주고 그래요. 자기 기사하고 차 보내주고 쓰시라고 그러고 뭐 그 정도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때도 딱 그 가능성을 보고 한번 뽑았는데 아주 성공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면접하는 사람들에서 지침을 좀 줍니다. 지침을 주는데 이런 지침을 줘요. 답변은 구체적으로 들으라고 스페시픽한 답변을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질문이 있으면은 답변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로는 잘 경청하고 이 사람의 표정, 몸짓까지 다 관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매한 답변을 하는지, 얼굴 표정이 조금 바뀌는지, 목소리가 뭔가 좀 바뀌는데 이런 것도 캐치를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이걸 더 예민하게 캐치를 해요. 사람보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오류, 뭐 동창이라든지 뭐 예쁘다든지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그런 것을 미리 다 강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 양식을 뭐 이거는 회사마다 다 다른 걸 쓸 수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썼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의 그 자격이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충분하냐, 뭐 업무 스킬이 경험이 충분하냐. 그다음에 저희가 있던 회사는 핵심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핵심 가치에 관한 거로 질문을 또 많이 해요. 핵심 가치를 제대로 지킬 거냐. 그다음에 뭐 영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항목별로 갖고 있죠. 마지막에 리더십 포텐셜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요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데 이게 리더십 포텐셜 이런 것이 비교가 되느냐?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이 세 사람을 비교해 보면 그 중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것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죠. 뭐 준비하는 거는 뭐 대부분들 잘해요. 일단은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을 해야죠. 회사 현황, 뭐 핵심 가치, 그다음에 주요한 제품 서비스나 최근 뉴스까지 한번 찾아보는 필요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맡을 그 업무의 직책이 뭐 역할이 뭐고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참 좋죠. 예. 요거는 대부분 잘 모르고 오는데 어떤 경우는 준비를 철저히 한 사람은 말이죠. 누가 면접할 거고 그 사람의 질문 스타일이 뭐라는 것까지도 알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면접관이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대답을 준비를 잘 해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한번 실수한 적도 있긴 있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사실은 꼭 맞진 않는데 일단은 평가상으로 제일 좋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뽑았는데 본인의 팀으로 일하는데 약간의 이슈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에 회사에서도 옮기기로 한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와서도 그게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결국 2년 동안 일하다가 그냥 딴 데로 갔던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거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이제 본인이 그 업무에 얼마나 적합하냐를 이제 셀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설득의 부분이니까. 이거는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근데 그것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떠한 강점이 있고 어떠한 경험이 있어서 이 업무에 내가 가장 적합하다. 회사의 핵심 역량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역량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핵심 가치가 있으면은 그 핵심 가치에 가장 적합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량이라는 거는 뽑을 때부터 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할 때도 다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핵심 역량이 뭔가 이런 것을 알고 가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이거는 리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뭐 업무마다 다를 수 있고 지원하는 쪽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가르치는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 관련된 예상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준비를 해보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예. 질문들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걸 강조드리려고 이걸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제가 면접 교육 해야 되는 거야? 네, 면접 교육 시킬 때도 이거를 준비를 일단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실습할 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실제 면접 실습을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하나 우리가 안 하고 간 거는 강점 세 가지. 뭐 요거는 꼭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강점 세 가지를 한번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쪽 업무하고 관련된 세 가지를 잡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각자 이건 강점은 다 다르니까 각자 지금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어디를 지원한다고 가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강점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쓰면은 사실은 어떤 사례를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해요. 그죠? 뭐 나는 뭐 참을성이 강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근데 뭔가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강점이 여러 개 있다고 여러 개 다 얘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 업무나 상대방에서 사실은 제일 필요로 생각하는 그러한 강점을 세 가지를 골라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관성 같은 거 할 때도 사실은 자기가 했던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사례를 가지고 가신다든지 뭐 포트폴리오 같은 걸 준비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가져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중요한 것은 설득을 할 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해 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겁니다. 네.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저걸 할 텐데요. 네, 준비하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가 있었죠.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회사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꼭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준비를 해 가지고 하셔 가지고
면접하는 동안에 나온 얘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빼고 나중에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궁금한 거, 관련된 거, 업무와 관련된 거 이런 것을 하나 정도는 꼭 질문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회사에 때 질문하라고 그랬을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정말 굉장히 열심히 제가 듣습니다. 열심히 듣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떨까, 뭐가 가장 관심사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교육할 때는 면접 교육할 때는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이제 알고 왔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더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 문화는 어떨까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원하는 이 직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지금 뭘까요? 이것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합격된다면은 어떤 것에 가장 먼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 교육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그러니까 직무 업무나 이런 데 관해서 아니면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강점도 준비를 했고요. 예상되는 질문도 이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도 이제 이제 다 이렇게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면접을 실습을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면접 실습은 간단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는 거. 자기소개하는 거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참 애매하죠. 근데 대부분 2분 이내가 좋습니다. 2분 이내. 너무 길게 해도 도움이 안 되고요. 1분은 좀 너무 급해요. 1분에 하려고 그러면은 좀 급하게 돼요. 그래서 대략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AI 면접할 때는 90초 이내에 하라고 그래요. 보통 90초 이내. 그러니까 90초 정도로 한번 자기 소개할 거를 왜 이제 내가 이 업무에 가장 맞는지, 나의 강점은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자기 소개를 한번 준비를 해서 각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라도 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실습을 한번 하라고 그러고 피드백 받고 한 라운드 더 하라고 그러면 더 잘해요. 확실히 잘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피드백 받고 세 라운드 하라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훨씬 더 편안하게 해요. 연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면접에서. 자,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상대 한두 사람, 친구나 뭐 가족이나 해가지고 해보는, 그래서 피드백을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곤란하면은 자기가 하는 거를 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다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면 돼요. 학생들 저거 할 때도.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자기가 이제 이거 찍은 걸 보면은 뭔가 되게 어색해요. 자기가 말한 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런 게 없어질 때까지 다시 해보라고 그러면 돼요. 사실은. 네. 그리고 시간도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면은 시간도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적합한지, 특히 요새는 AI로 자기소개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맞춰줘야 돼요. 90초를. 그래서 90초에 하는 연습을 자꾸 시켜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일단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것도 좋고, 하더라도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돼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먼저 1차 면접을 합니다. 1차 면접을 하고, 근데 그 1차 면접 했을 때 과연 인공지능이 얼마나 스크리닝을 할까? 생각보다 잘한다고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되게 이제 보면은 전에는 이 면접을 할 때 인적성 검사까지 다 했죠. 근데 인적성 검사 그것도 결과 나올 때까지 시간 걸리고 그것도 상당히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는 AI 면접에서 그것까지 다 해버립니다. 훨씬 더 빨리 되는 거죠. 결정도 굉장히 빨리 나오고. 이게 훨씬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고, 지금 2021년에 도입하는 회사가 512개 회사라니까 굉장히 이 회사는 도움이 많이 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지금 주류가 마이더스 IT라는 데서 만든 거예요. MBTI 같은 인적성 검사까지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톤, 뭐 그다음에 이 눈빛이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지를 해가지고 저걸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대부분은 그래도 AI 면접이 더 공정한 것 같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공정한 것 같다. 요새는 공정이 굉장히 이슈가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하겠느냐 이런 것도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뭐 여기 뭐 AI 면접 분석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다 맞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들은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패들렛에 참고자료에다 그 관련된 기사를 넣어놨으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자기 얼굴 이미지하고 목소리를 입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기초 질문이 이제 있으면은 보통 이제 90초 이내에 답변하는데 기초 질문이라는 게 자기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일 거고 그다음에 성향 체크에 관한 걸 하는데 여기 인적성 검사하고 비슷한 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전략 게임을 하는데 게임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을 중요시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심층 질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의 성향과 태도를 보기 위한 건데 이 성향과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업무마다 좀 다른 성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영업 쪽 같으면은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약간 실수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더 좋게 볼 거고요. 그래서 R&D라든지 뭐 아니면 재무 관련된 이런 데서는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꼼꼼하게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별로 거의 성향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것이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업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그 업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것을 인풋을 다 집어넣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업무를 맡으면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연관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틀리게 나오지는 않고 상당히 앞으로 이 업무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선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여기 이쪽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면접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면접을 보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 저희 가서 한번 저걸 해보면 돼요. 한번 이렇게 이것도 연습해보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든지 면접은 분명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요약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했던 거는 자신감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야죠. 충분히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업무와 관련해서 기대해야 되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답변을 잘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이건 우리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자기 소개를 한 1분 30초 정도에 충분히 하는 거. 요거는 완전히 숙달이 돼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뭘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신 있게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요거는 숙달이 돼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할 때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고 필요하면은 사례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면접관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라고.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꼭 다시 질문이 들어가요. 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꼭 질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한 내용, 이제 본인이 회사에 질문할 내용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준비를 좀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이제 면접 성공의 비결이라고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데 첫째도 준비하고 실습하고 둘째도 준비하고 실습하고 셋째도
준비하고 실습하면은 분명히 준비 덜한 사람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면접을 하든지 자신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 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면접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더 할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데 막 얘기하는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건 또 안 맞는 얘기 같다라고 저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간에 면접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거치게 돼 있고 기왕이면 잘하는 게 좋으니까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면접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